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대치동으로, 목동으로 또 유명한 컨설턴트 분을 찾아서 엄청나게 빡센 경쟁률을 뚫고 상담을 받으시고 비싼 돈을 지불하시고 그렇지만 남는 건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싹 잡아드리기 위해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변수를 총정리해드리고 대학 간 먹이사슬 관계도 분석해드리고 무엇보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이걸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좋으시죠? 예.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정시 지원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거대하고 해답을 모를수록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라던가 박찬호 선수라던가 박세리 선수 잘 아시죠? 그 선수들도 슬럼프라는 걸 겪습니다. 슬럼프. 근데 이분들이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교정하고 고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한 시간에 몇 천만 원을 주고 코치를 기용을 해요.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코치들은 뭘 하냐면 비디오로 이 선수들이 이제 공을 차는 모습, 공을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1mm 단위로 다 그 폼이 틀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슬럼프가 왔다. 그럴 때 이렇게 발을 내딛는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진다든지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 공을 던질 때 손가락의 위치가 조금 틀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면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잘할 때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 입시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든 상황일 때 우리는 반드시 수능이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가 수능은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전쟁이야.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친구는 당장 대학은 잘 갈지 몰라도 인생은 굉장히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능이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정의하는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조금씩 현명하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대학 결과만 보지 마시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의 어떤 실마리를 틔워주시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수능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문제집 푸시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삶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시는 게 수능이라고 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해결 능력을 키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삶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의도치 않게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 팍팍 내고 우울해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통해서 다져진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 보자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티를 안 내고 내가 가진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좀 감히 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주변의 제자들이나 여러 케이스들을 봤을 때 단순히 대학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교차 지원할 이과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대학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교차 지원을 하신다면 여러분 내년에 굉장히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차 지원 하셔도 되지만 단순히 대학 레벨을 올리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히 잔소리 한번 해봤고요. 향후에 이제 제가 입시 전략 시리즈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도 수시, 논술, 수능 국어, 고민 상담, 인생 상담 이런 걸로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면요. 마인드 세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 지원 전략의 본질을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정시 지원 전략은 모두가 행복한 세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내가 떨어지면 남이 붙고 내가 붙으면 남이 떨어져야 되는 합이 0이 되는 그런 냉정한 세계예요. 냉정한 게임이에요. 냉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공포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교육계에서는 이 공포심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상담을 받으면 100% 확률을 보장한다, 혹은 아주 높은 확률을 보장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시 지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확률 게임이라는 건 100%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100% 합격해 주세요,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부담감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제 100%의 확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포에 떠시는 것보다는 공포를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확률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 때문에 더 큰 절망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항상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감히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 연장선에서 물음을 하나 더 던져 드릴 건데, 이제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물으실 수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 물음을 한 점으로 모아서 싹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 어떤 칼이 있을 때 이 칼은 언제 쓸모가 없어질까요? 1번 녹슬었을 때, 2번 무뎌졌을 때. 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이 뭘까요? 주인이 칼을 쓸 마음이 사라졌을 때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점수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 문과인 우리 아이는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면 시합 종료예요. 칼의 주인이 칼을 쓸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이 칼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칼을 갖고 계시고요, 무기를 갖고 계시고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전의를 상실하시기보다는 파이팅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의고사하고 수능이 같았나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가 모의고사 칠 때하고 수능 칠 때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이 같으셨습니까?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달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정시 지원에 있어서도 모의 지원하고 실제 지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모의 지원의 경우에는 이과 친구들이 가볍게 그냥 문과 쪽으로 막 지원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다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 지원에서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네, 제 말 한번 믿어보십시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에 떠는 것보단 낫잖아요. 실제 지원에서는 이과 애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배팅을 못할 거예요. 저도 제 영상으로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 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쉽게 지원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의 지원 이퀄 실제 지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의를 상실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시고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상경 계열하고 일부 어문 계열하고 사범 계열, 교대, 통계학과 쪽은 이과 친구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전형을 보면 이과 친구들한테 유리하게 세팅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인문 계열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교차 지원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문과에게 유리하도록 방어막을 쳐줬어요. 이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상경 이 정도는 이제 변표가 조정이 안 돼서 이과 쪽이 유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심지어 이 학교들도 탐구 점수가 이제 한 92%, 1%대로 가면 오히려 이제 사탐 본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과 친구들이 어떻게 지원할지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좀 동아줄이 필요하시죠? 좀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작년 70% 컷하고 입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학 어디 가나 대학 알림이에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관연도 70% 컷과 입결 그리고 진학사의 어떤 모의 지원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자녀분이 갖고 있는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점에서 한 7점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뭐 그냥 과감하게 베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대학 전형별 반영 비율도 참고해 보시고 뭐 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배터리 이런 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배터리 칸수로 치면 이제 2칸에서 4칸 정도는 배팅해 볼 만해요. 이제 뭐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칸에서 4칸 정도는 과감하게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3개를 다 쓰나 할 건 아니잖아요. 3쓰나 할 거 아니면 하나 정도 적정이나 안정 넣으셨으면 나머지는 배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경쟁자의 지원 대학을 좀 분석해 보시고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배팅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올해는 과감함이다. 예, 그리고 모험심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하고 하락 예상학과를 입결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12월 안에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요러한 과들은 더 주의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시는 게 뚜렷하게 퐁당퐁당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떨어지고 당해년도에 떨어졌을 때 올해는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학과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근 2, 3개년의 최종 경쟁률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추이를 보세요. 계속 하락세다 그럼 올해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상승세다 올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런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항공학과, 항공운항학과 뭐 이런 경우 관광학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과가 여태까지는 좀 상승해 왔어. 근데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작년 정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면 올해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전년도 최종 경쟁률의 흐름하고 올해 어떤 상황하고 네, 요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이 영상도 올려드릴 텐데 충원율을 포함한 실질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하시면 좀 더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딱 생화면으로 보고 계신 거는 그냥 충원율이 포함되지 않은 경쟁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정 좀 보태면 뭐 10대 1인 경우 있죠. 10대 1. 근데 충원율 포함하면 한 2대 1에서 3대 1로 낮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연도 정보를 보시고 대충 올해도 이런 흐름이겠다 하고 지원하시면 훨씬 안정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시간 경쟁률하고 관연도 최종 경쟁률을 체크해 가시면서 이제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도 해보시고 이건 제가 정말 요 시리즈 영상에서 지겹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경우의 수를 좀 짜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변수가 워낙 많고 또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대학에 일단 가서 전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을 좀 해보자 하는 혹은 뭐 반수를 해보자 하는 학부모님들과 이제 자녀분들이 많으실 줄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대학을 살펴보니까 요것도 잘 고려를 하시고 살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만 이거를 진행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반수 휴학이 돼요.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도 돼요. 근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반수 휴학이 안 돼요. 1학년 2학기 때 휴학이 안 돼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돼요. 그래서 시립대 가서 반수해야지 했다간 낭패입니다. 홍익대 마찬가지예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마찬가지. 한성대, 성신여대 마찬가지예요. 반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겠고 전과제도 같은 경우에 연세대, 고려대는 돼요.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 경제경영, 커뮤니, 지식융합, 공학 이런 건 안 돼요. 성균관 아예 안 됩니다. 전과가. 성균관 가서 전과해야지 피봅니다. 아시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안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되는데 지금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도 요런 전형은 안 됩니다. 요런 과는 안 되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요런 이제 학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도 경영 쪽은 전과가 안 되고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한이 있어요. 이런 제한 요소들을 보셔야 되고 성균관대 수원캠의 경우에는 아예 안 됩니다. 고려대 세종도 아예 안 돼요. 네, 그리고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는 휴학이 안 돼요. 그래서 반수가 어렵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반수나 N수를 할 거라면 되도록이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2월 시작, 3월 시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험 공부는 장기 레이스가 아니에요. 누가 마라톤이래요, 수능 공부를. 대부분은 수능 공부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애들 데리고 지도하면 저는 절대 수능은 장기 레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수능 공부는요, 1년짜리 벼락치기예요, 벼락치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장기 레이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2년, 3년, 4년 공부하게 돼요. 이러면 안 돼요. 1년짜리 벼락치기라는 생각으로 죽자사자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모든 공부를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어떤 학원을 가야 되냐? 재종반 가야 되냐? 독재학원 가야 되냐? 기숙재종 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형태보다는, 학원의 네임밸류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믿을 만한 선생을 구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괜히 이제 조금 뭐 아껴보시겠다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돈을 낭비할 수 있어요. 경험이 많은 분들은 대형 학원이나 재종이나 기숙 자체보다는 내 자녀에 맞는 선생을 찾아주려고 해요. 자녀한테. 여력이 되신다면. 그래서 대형 학원에 만약 보낸다. 대형 학원에 내 자녀랑 맞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재종을 보낸다. 재종에 좋은 선생이 있나? 내 자녀랑 맞는 선생이 있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강대니까 좋겠지, 시대인재니까 좋겠지 보내시면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학원에 보내셔야 돼요. 학원에 보내시더라도. 대형 학원, 유명 학원, 여러분 이런 학원이라서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동종업계에 있잖아요. 옆에 보면 뭐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지만 이런 분은 진짜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체크하셔야 하고 과목 상관없이 대형에 보내시더라도 여력이 되시면 1대1 코치나 1대1 과외 선생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대학생 과외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전문성이 없어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냥 강대나 시대나 기숙에 보내시고 잘 되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이제 자녀한테 맞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맞는 선생을 딱 붙여 주셨다 하면 부모님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의 역할이에요.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시고, 제가 제일 경멸하는 게 뭐냐, 필요할 때만 성인이고 불리할 때는 부모님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 이거 어리광입니다. 저를 욕하실 수 있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굉장히 힘들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요. 필요할 때만 부모님 찾고, 내가 어른이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일찍 다녀, 엄마 나 이제 아빠 나 이제 성인인데 왜 자꾸 터치해 하고 나중에 용돈 필요할 때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다든가, 이런 거 절대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역설적이게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을 잘 하셨다면 이제는 과감한 배팅을 하실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내년에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굳이 쩔쩔 맬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내년에 할 건데 그냥 과감하게 배팅하시면 되고, 올해 꼭 가야 된다. 조금 낮춰서 가시면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괜히 이제 사교육 업계에서 펑크난 학과 가서 이득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휘둘리시니까 이제 고민이 생겨나고 걱정이 생겨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학을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킨다는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제 대학 간 먹이사슬 관계를 정리해 봤는데 이거는 문이과를 고려하지 않았고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대학 레벨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서성안을 상향 지원하는 경우고 중경외시는 안정이고 건동은 하향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가군의 이제 성대, 한양대 요걸 이제 쓰고 나군의 이제 중경외시를 쓰고 다군의 건동을 쓰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제 나군에서 서성안을 쓰고 가군에서 중경외시를 쓰고 다군에서 이제 다른 학교들을 쓰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말이죠. 나는 상향을 했어요. 우리 자녀는 상향을 했어요. 가군에서 상향을 했어요. 자, 상향을 한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이제 요 학과에 지원을 하겠죠. 나군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성균관 서성안은 이제 하향 지원한 경우에 나군에서 서울대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서울대를 쓴 친구들이 만약에 서울대를 붙었어요. 그럼 여기 포기하겠죠. 여기 이제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시길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학 간의 연관관계 있죠. 먹이사슬. 지방대 같은 경우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런 레벨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가나 다군에 이제 조금 더 높은 레벨하고 낮은 레벨이 있을 때 이제 빈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서성안을 하향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 지금 가군에서 서성안을 하향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는 나군에 이제 서울대를 쓸 경우 확률이 높겠죠. 자, 이런 경우에 서울대 붙은 친구들이 서성안을 포기하면 서성안을 상향 지원한 친구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제 만약에 나군에서 서성안을 하향 지원했다. 그럼 연고대에 가군을 쓰겠죠. 이런 경우에는 연고대 붙은 친구들은 서성안을 안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나군의 서성안을 상향 지원한 친구들한테 기회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대학 간의 어떤 연결고리, 먹이사슬 관계를 잘 파악해 두시면 우리가 기회의 어떤 창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날선 말씀도 좀 드리고 잔소리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위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 이제 조금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다소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